그러니까 이제 또 어렸을 때 이렇게 영재라고 믿고 키우다 보면 걔가 실제로 진짜 더 머리가 좋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초조해하지 말고 그냥 영재라고 믿고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 듣다 보면서 궁금한 게, 저도 되게 궁금한 게 많아요. 근데 사실 뻔한 질문일 수 있는데, 우리 애가 영재가 맞나요? 당연히 이런 거 어머니 제일 궁금해 하실 거잖아요. 옆에 애들하고 비교하면서 우리 애가 영재인가?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영재인지 알아보는 그 과정, 어떻게?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조기 교육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뭐 여러 가지를 가르치려고 하고, 뭐 숫자도 세는 것도 가르치고, 심지어 영어 단어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빨리 사고력이 이제 증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냥 뭐 우리 애가 영재라고 믿으면 좋죠. 그 생각을 갖는 게 뭐 꼭 나쁘지도 않고. 다만 영재라고 해도 영재도 사실 약간 뭐라 그러나 디그리가 좀 있거든요. 이제 한 상위 1%, 뭐 심지어 상위 0.1%, 또 아니면 이제 고도 영재로 해서 상점 0.01% 이렇게 되는, 그걸 이제 누가 뭐 결정해 주지는 않는 거지만 뭐 간혹 이제 뭐 지능 지수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한 6, 7세 이후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의 영재냐에 따라서 또 아무래도 교육 방법이 다를 수 있고. 네,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제 어머니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영재면 좋죠. 그냥 그 영재라고 믿고 키우시죠. 그냥 그렇게 얘기 드립니다. 그래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아시겠지만 뭐 어차피 3세, 5세, 6세 정도의 애한테는 뭐 가르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그때 이제 좀 뭔가 가르쳐 주는 게 사실은 아이들의 두뇌 개발에 도움이 되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6, 7세, 8세일 때 이제 지능 검사를 하면 그때 나오는 지능 지수는 가능하면 이제 타고난 지능, 그죠? 잠재 능력이라고 하죠. 잠재 능력을 측정하려는 목표로 만든 거긴 하지만 실은 이제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사실은 2세, 3세, 4세 이렇게 거치면서 여러 가지 교육의 산물과 결국 합쳐져서 나오는 게 지능 지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어렸을 때 이렇게 영재라고 믿고 키우다 보면 걔가 실제로 진짜 더 머리가 좋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초조해하지 말고 그냥 영재라고 믿고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지 말고 그냥 영재라고 믿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얘가 진짜 영재인데 내가 뭔가 강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평균적으로 보통 취학 이후에, 그러니까 취학 이후에는 어차피 학생들이 집단 생활을 하게 되니까 이 아이가 어느 정도의 영재인지를 판별하는 게 필요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좀 약간 과잉 행동을 한다든가, 예를 들자면 또 얘가 약간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데 수학은 잘한다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지능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능 검사는 또 이제 저도 사실은 지능 검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문가는 아닌데 제 친구가 이제 그 전문가가 있어서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제 친구 말로는 이제 일단 100년 넘게 동안 계속 개발돼 왔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어떤 한 학생에 대해서도 몇 가지 이제 지능 검사를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일관적으로 점수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걸 인정하더라도 저는 이제 지능 검사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120점이다 그러면 얘는 웬만한 애들보다는 굉장히 똑똑한 애구나. 이 정도 판정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책 제목에도 영재가 있는데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일단 영재의 정의, 뭐 이렇게 딱 떨어질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교수님은 어떻게 영재가 뭐가 영재다라고 보고 계시나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요, 영재다 그러면 일단 얘가 이제 과학 영재인지 뭐 수학 영재인지 아니면 뭐 인문학적인 영재인지 뭐 음악 영재인지 이런 거 구별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영재 교육이 굉장히 일찍부터 시작이 되고 관심이 많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말하자면 머리가 좋다. 지적인 능력이 좋다 하면 그걸 다 일반적으로 그냥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얘가 꼭 수학에 재능이 있는지 언어에 재능이 있는지 이런 걸 구별하지 않고, 근데 그게 이제 그들의 오랜 연구에 의하면 그게 거의 비슷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한 영재는 소위 말하면 이제 지능지수 기준으로 본다면 지능지수가 높은 거죠. 근데 지능지수가 높은 애들이 일반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심지어 수학도 잘하고 또 과제 집착력이 좋고 또 이제 뭐 기억력이 좋고 뭐 이런 특징들이 이제 언어 능력에도 이제 발휘가 되고 하기 때문에 뭐 예체능 경우는 이제 따로 하더라도 굳이 이제 뭐 얘가 수학의 영재인지 뭐 다른 뭐의 영재인지 구별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약간 제가 공부한 바와는 조금 이제 다른 말씀을 하신 게, 지능에도 8가지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수님은 그거랑은 약간 다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죠. 그게 이제 지능에도 8가지 특징이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은 이제 지능이 있는 학생들이 갖는 여러 가지 특징을 말하는 것인데,
이제 예를 들자면 어떤 지능지수 높은 학생이 그 중에서 한 서너 가지, 한 두어 가지 특징만 보일지라도 네. 그걸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걔네들이 지능지수가 높은 애들이 어느 정도의 특징을 가질 뿐이지 그걸 구별해서 교육하거나 아, 구별을 할 필요가 굳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영재의 특징이고 그 중에 몇 개가 발현되는지의 문제지 그렇죠. 결국은 우리는 그걸 지능지수라는 어떤 카테고리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예. 말씀이신 거고 예술과 체육은 조금 분리를 그렇겠죠. 하더라도 예, 예. 교수님은 어떤 사람을 그 영재라고 교수님은 보통 어느 정도를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은 이제 타고난 능력을 의외로 크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아, 이제 지능은 필요한 조건이다. 네.